네, 안녕하세요. 네, 토픽 김입니다. 네, 오늘은 특강 20-11번째입니다. 오늘은 감점을 받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험 준비도 열심히 했고 아주 기분 좋게 시험을 마쳤는데 몇 가지 어이없는 일로 이 감점을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감점 안 받는 방법, 점수 높이는 방법.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처음 토픽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 있고요. 보면 이런 거 있죠. 그 60회 경우를 보면은 글의 제목을 쓰지 마십시오.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글의 제목을 쓰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요. 네, 그래서 이 점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만약에 글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감점이 되는 거죠. 감점. 점수가 내려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절대 이 부분은 꼭 지켜야 되고요. 감점 되는 경우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감점이 되는 경우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이런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감점을 받겠죠. 네.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답안지 방향을 바꾸는 경우, 답안지 있죠? 이 답안지의 방향을 바꾸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방향을 이렇게 바꾸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은 뭐 거의 없다고 보지만 혹시 실수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답란을 벗어나는 경우. 자, 답란을 벗어나는 경우는 여기 51번, 52번, 53번이 있는데요. 여기 있죠. 51, 52 이쪽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이쪽으로 이 정해진 안에 꼭 써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써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여기에 이미 써 있는데 이 답안지를 한 번도 보지 않았을 경우에는 만약에 시험 보다가 보면 쓰기 시험은 좀 긴장해 가지고 시간이 막 부족하고 쫓기고 그래서 마음이 막 급해져서 이거를 보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 벗어나지 않게, 여기를 벗어나지 않게 이쪽에다 쓰면 안 됩니다. 여기다 쓰면은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51, 52, 뭐 물론 53번도 다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인데요. 정해진 답란을 벗어나는 경우, 또 2장 이상 작성할 경우 이거는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감점이 아니고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장을 쓴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른 곳에 이런 곳에 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경우 부족하니까 막 여기다 써요. 그런 경우는 절대 안 된다. 네. 그리고 여기 또 제가 지난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300자를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잖아요. 200자에서 300자. 이걸 크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크게 해서, 자, 여기 보면 200자에서 300자라고 썼죠? 네. 글을 쓰다 보면, 어떤 분들은 좀 잘 하려고 하다가 글자가 좀 초과돼. 좀 더 많이 썼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요.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쓸 때는 여기 이제 여기 200자죠. 200자 보이죠? 150, 100 이걸 보면서 여기 옆에를 보면서 250자 기준으로 쓰면서 조금 부족한 거는 여기다가 이제 추가로 여기다 이제 이 아랫부분에다가 좀 부족한 걸 추가로 써야지 충분히 쓰면은 나중에 당황합니다. 왜냐면 충분히 썼는데 갑자기 이 문장을 짧게 하면 문장이 어색해지고 의미가 이상해지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시면서 250자를 기준으로 써야 나중에 시간도 절약하고 당황하지 않고 자,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글의 제목을 쓰지 마십시오. 글의 제목을 쓰지 마십시오. 글의 제목이 뭐냐면은요, 여기 있잖아요. 글의 제목이 이거예요. 이거잖아요. 이게 글의 제목이에요. 이걸 쓰지 않고 어떻게 하지? 글의 제목을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여기 시험지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 제목이 뭐예요? 인주시의 자전거 이용자 변화.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화면이 좀 작지만 이 첫 번째 칸에다가 여기다가 이게 왜 나와? 죄송합니다. 여기다가 여기다가 인주시의 자전거 변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쓰고 이제 여기부터 시작하는 분이 있어요. 이런 거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기다 제목을 여기 처음에 여기 첫 칸에다가 쓰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제목을. 물론 여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다 그런 거 쓰면 안 되죠. 네네. 그래서 제목 쓰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제목을 쓰면 점수가 없거나 감점되거나,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절대 안 됩니다. 여기 제목 쓰지 마세요. 제목을 쓰지 마십시오. 여기 글의 제목을 쓰지 마십시오. 대부분 실수하는 분들이, 토픽 시험을 처음 보는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해요. 이 30점인데 안 되잖아요. 30점이 큰 점수인데요. 네네. 자, 그 다음에 다음 실수하는 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실수하는 거는요, 이제 54번에 대해서 54번 여기 보면은 감점이 되는 경우는 감점이네요. 그 점수가 없는 게 아니라 글의 제목을 쓴 경우는 감점이에요. 감점. 점수가 깎여요. 적어져. 네. 54번 문제는 문제를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요. 자, 여기 그 질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있죠? 이렇게. 다음 주제로 하여 자신의 생각을 600자에서 700자로 글을 쓰십시오. 단 문제를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시오. 50점 이렇게 큰데 이거를 그대로 여기에 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그대로 쓰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네. 이거를 여기다가 그대로 쓰면 안 된다. 제목도 쓰지 마세요. 그렇죠? 그냥 바로 처음부터 시작하면 돼요. 제가 가르치는 우리 학생들도 항상 처음 보는 학생들이 실수를 하고 두 번째 볼 때는 잘하죠. 처음에 모르고 이거를 여기다 넣으면은 글씨가 많아지잖아요. 많아지니까 야, 이 글씨 많아진다. 그런 생각으로 했지만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 절대 안 되는 거고요. 자, 다음 또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거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절대로 이 문제를 그대로 옮겨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아까 53번도 같은 경우지만은, 자, 여기
700자 이렇게 있죠. 그렇죠? 여기도 이 말이 또 있어요. 여기 주의사항. 그런데 이게 시험 보다 보면 너무 바쁘고 급해서 그거 잊어버려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볼까요? 네, 자 봅시다. 자, 주어진 답란의 방향을 바꿔서 답안을 쓰면 0점 처리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학생이 저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있으니까 이런 경우가 있겠죠. 왜 이러냐면요. 이거는 시험지가 커요. 아주 크다 보니까 바꿔 쓰는 것 같아요. 이거 크니까 이게 방향을 바꿨어요. 너무 크니까. 그래서 이거 조심하시고요. 여기 700자인데 또 주의해야 될 거는 700자인데 글을 쓰다 보면은 이 초과돼요. 700자를 넘어가요.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통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600자에서 700자라고 여기 나와 다시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아래 빈칸에 600자에서 700자 이내로 장문하십시오. 이내로 띄어쓰기 포함. 이내니까 넘어가면 감점이 되는 거예요. 넘어가면 안 되고요. 자,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넘어가면 여기다가 써야 돼요. 그렇죠? 여기다가. 그렇죠? 안 되죠. 700자. 보통 보면은 우리 문장의 구성이 보면은 자, 도입, 전개, 마무리. 그렇죠? 이런 순서잖아요. 그렇죠? 마무리. 제 수업 동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게 무슨 말이야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제가 또 안 보신 분을 위해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도입에 보통 200자를 해요. 도입. 여기 그다음에 전개 200자. 그러면 400자죠. 400자. 그다음 마무리 600자. 기준은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601자만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이렇게 쓰다가 조금씩 넘어가잖아요. 200자 조금씩 넘어가게만 쓰면 돼요. 200자 조금 넘기고 200자 조금 넘기고. 어떤 분은 이 도입 부분에 자신이 있는 분이 있어요. 처음에 내가 쓰고 싶은 얘기가 많은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여기서 만약에 250자를 썼으면 여기는 좀 200자를 써도 되죠. 그렇죠? 좀 적게. 모두 합쳐서 601자만 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이렇게 쓰면 또 글의 수준이 떨어지면 점수가 낮을 수 있기 때문에요. 제가 지난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빨리 정확하게 쓰는 방법은요. 200자, 400자죠. 여기까지 400자. 그 다음 나머지를요. 200자인데 거기다가 주제에 어울리는 속담 하나만 딱 들어가면은 금방 50자가 금방 넘어가요. 속담 아니면 명언. 그렇죠. 유명한 말. 그런 거 어울리는 말을 마지막에 속담 써볼게요. 속담, 명언, 유명한 말, 격언, 네, 격언. 자, 이런 거를 여기다가 하나만 집어넣으면 아주 문장의 수준도 높아지고요. 긴장하지 않고. 그러니까 200자, 600자를 쓰면서 이 마무리 부분에 여기에 이 명언이나 격언을 어울리는 걸 하나만 잘 집어넣으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 비슷한 좋은 말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정도 54번 정도 시험을 보시는 분 정도면 그런 게 생각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고생하지 않고 보통 이제 30분 우리가 이제 이 54번 30분을 예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25분에 쓰는 연습을 하고 5분은 좀 틀린 거를 좀 고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되겠죠. 네. 자, 지금 제 설명을 잘 들으셨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실수하는 걸 또 좀 보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거를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들, 지금까지 제가 소개된 영상들이 쓰기 동영상이 한 20개가 됩니다. 20개 정도. 쓰기 동영상이 20개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10개만 제가 모아봤습니다. 10개만. 1번. 지금 이거는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인데요. 시험을 처음 보는 분. 자, 시험을 처음 보는 분은 1번, 5번, 6번, 9번을 추천하고요. 2번 이상 시험을 좀 실패한 분은 3, 5, 6, 7, 9. 여기서 중요한 게 보면 5, 6, 7이 반복됐죠. 5, 6, 7, 9. 5, 6, 7, 9.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5번은요. 5번은 51번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여기 6번은 52번을 해결하는 방법. 7번은 53번 해결하는 방법.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터넷에 참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많이 이런 강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장점도 있고 또 저만의 다른 분이 설명 못하는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의 동영상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면 도움이 되겠다. 선생님들마다 자기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좋은 점을 다 이렇게 정리해서 또 저의 좋은 방법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을 제가 2를 강조한 거는 뭐냐면요. 1번을 강조한 이유는요. 봅시다. 처음에 처음 보시는 분 1번 여기 있죠. 1번 54번 쓰기 요령이라고 돼 있죠. 사용 빈도가 높은 것, 주요 접속어 어휘. 처음 600자, 700자를 쓰려고 하면 어디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정리한 거예요. 처음에는요. 네네. 그래서 물론 시간이 많은 분들은 이거를 이제 저는 다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이것만 하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오죠. 거기다가 토픽 김이라고 쓰면은 제가 토픽 김 쓰기 이거를 딱 치면은 전부 다 나옵니다. 사실은 이거는 이제 요즘에 제가 올린 거고요. 그 전에 소개한 쓰기는요. 조회수가 계속 여러분 많이 오늘 보고 어제 보면 또 조회수가 올라가 있고 그런데요. 하여튼간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 처음 보시는 분은 1번을 꼭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면 5, 6, 7, 9 5679가 51, 52, 53, 54.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 이런 거 있잖아요. 청소년 음주 이런 거는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응용할 수 있는 거를 대비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점수 높이기 같은 경우는요. 수준이 내가 5급 수준밖에 안 되는데 6급을 꼭 내가 점수를 따야 되겠다. 6급을. 5급에서 6급 수준이 왔다 갔다 그런 분들이 조금 부족한 분들, 그런 분들은 이 9번을 꼭 봐야 돼요. 9번. 네, 이런 거는 글의 수준이 높아야 되잖아요. 초급 문법을 쓴다든가 중급 문법을 쓴다든가 그러면 수준이 점수가 높아지지 않죠. 50점을 다 받을 수가 없죠. 50점 다 받지 못하더라도 49점, 47점 이렇게 받더라도요. 그래서 9번은 제가 꼭 추천을 드리고요. 10번은
자주 실수하는 거. 오늘도 실수하는 거를 설명드렸지만 여기 역시 그 자주 실수하는 거를 제가 모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시험 끝나고 와서 저한테 어떤 학생 막 울어요. 아, 막 이것 때문에 제가 점수를 못 받았어요. 뭐 그런 거를 제가 다 듣고 정리를 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다음 마지막. 네, 마지막. 자, 제목을 쓰지 말라는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제목. 여기다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제목. 여기부터 시작해. 여기부터요. 바로 여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런 거. 제목을 쓰지 말고요. 네. 자, 그다음 마지막 한 번 더요. 자, 그래서 글 쓸 때 마지막 확인할 부분. 이건 지난 시간에 말을 했지만 한 번만 더 제시하는 제목과 내용이 어울리는가. 그 주제하고 제목이 어울려야 돼요. 또 제시한 내용 보통 세 문장을 모두 썼는가. 그 세 문장. 자, 세 문장 어디 있어요? 세 문장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조기 교육의 장점은 무엇인가? 하나, 조기 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둘, 조기 교육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근거를 들어 자신의 의견을 쓰라. 이렇게 세 개가 도입, 전개, 마무리, 이게 다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뜻이고요. 또 제시하는 600자, 700자 범위를 지켰는가? 599도 안 돼요. 701자도 안 돼요. 650자 목표. 네. 글의 내용이 설득력이 있는가? 이 글을 누가 봤을 때 누구나 다 그렇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야지. 나만 인정하는 거 안 돼요. 자, 부적절한 인용, 모순, 비약.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또 과장, 비약이 뭐예요? 비약은 그 글이 이렇게 잘 평범하게 가다가 갑자기 그 뭐 바뀌는 거, 의미가 바뀌고 그런 거 안 된다 이거예요. 다 연결이 돼야 돼요. 문장의 호응은 잘 이루어졌는가? 자주 쓰는 말, 그런 게 문법, 자주 쓰는 문장 이렇게 잘 연결이 됐는가, 그런 거고요. 용어의 사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순서대로 썼는가? 이거 가장 많이 틀린 거. 띄어쓰기 맞춤법은 잘 썼는가? 비속어, 구어체, 사투리 이런 거 사용하지 않았는가? 특히 구어체, 씁니다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씁니다, 했어요 이런 거. 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맞춤법, 띄어쓰기 이제 자주 틀리는 거 이 학생분들이 저한테 보내준 이 원고를 가지고 이건 이제 다음 시간이고요. 어쨌든 자, 오늘 말씀드린 거는요. 자, 자기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이 동영상을 찾아서 보시고요. 찾을 때는 토픽김 쓰기를 찾으면 돼요. 더 자세한 건 토픽김 뭐 54번 쓰기 뭐 이렇게 자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마무리. 제목 쓰지 마세요. 제목 쓰지 마시고 자, 담론을 벗어나서 쓰지 마세요. 네. 자, 그러면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